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태풍 크로사의 영향으로 흐리고 무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낮 기온은 의성이 34.9도, 구미가 34.5도, 대구 33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았습니다. 대구와 경북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는 오늘 저녁 모두 해제되고 동해안 일부 지역에는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비는 오늘 밤부터 내리기 시작해서 휴일인 내일까지 대구와 경북 내륙에 20에서 60mm가량, 경북 북부 동해안엔 250mm 이상 쏟아지기도 하겠습니다. 대구의 내일 아침 기온은 26도, 낮 기온은 31도가 예상됩니다. 대구시가 빚을 내서 공원으로 묶인 땅 절반 이상을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내년 7월까지 공원으로 만들지 못하면 일몰제 적용을 받아서 공원에서 풀리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윤영균 기자입니다.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범호공원은 1965년에 도시공원으로 지정됐지만 지금까지 40% 정도만 공원으로 조성됐습니다. 나머지 60%는 내년 7월 도시공원에서 풀리는 이른바 일몰제의 대상입니다. 여러 민간업체가 아파트와 공원을 함께 만들겠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구시는 범호공원을 포함해 일몰제 대상 38곳 가운데 20곳의 사유지 전체를 직접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면적으로는 300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필요한 돈은 오는 2022년까지 4,846억 원, 이 가운데 90%가 넘는 4,420억 원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할 예정입니다. 대구 대공원과 북구 구수산공원, 달서구 갈산공원은 민간개발로 진행되고 나머지 15곳은 도시공원에서 해제됩니다. 15개 공원 부분들은 도심 외곽에 있거나 그리고 지금은 공원으로서 계속 조성할 필요성이 아주 극히 낮기 때문에 공원에서 해제되더라도 자연성을 계속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에서 환경단체는 민간 개발하는 세 곳의 난개발 방지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세 곳이 적정한지 좀 그 적정성을 좀 재검토해서 이 도시공원으로서 그냥 그대로 지킬 수 있는 방안들 또 예산을 좀 더 확충한다든지 해서. 대구시는 장기 미집행 공원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인 만큼 중앙정부가 이자 지원뿐 아니라 토지 매입비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한편 경상북도의 도시공원은 막개발이 걱정되는 곳이 많지 않아서 대부분 내년 7월 공원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도시공원 일몰제에 해당하는 도내 공원은 1,700여 곳으로 각 시군에서 매입이나 공원 해제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막개발이 우려된 대구와는 달리 공원들이 농어촌에 분포돼 내년 7월 일몰제 적용으로 공원에서 해제되는 곳이 많다고 경상북도는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했는데 대구에서는 수성구가 포함됐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20개가 영향을 받는데 일단 집값은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 수성구 범호동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이 조합은 조합원 부담이 커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급등을 막는 거는 저도 찬동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조합원의 분담금이 100원 넣으면 200원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많은 타격을 좀 주는 거죠. 이미 조합원 90% 이상이 집을 옮긴 수성구의 다른 재건축 조합은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획했던 분양가 일반 대비 많이 낮아지는 부분들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금액마저 밑으로 내려간다면 오히려 주민들이 조합원님들이 오히려 분담금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발생할 소지가 지금 다분한 그런 상황입니다. 수성구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에 지난해보다 8.5% 오른 2,020만 원입니다. 지난달 기준 청약 경쟁률은 7.45대 1로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기준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번 정부 정책으로 대구 수성구에는 재건축, 재개발 추진 지역 20곳이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됩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대안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났을 때 신규 아파트가 갑자기 급등하는 그런 불합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수성구에는 정부 정책 시작 10월 이전에 세계단지 1,2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가 터무니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공문을 만들면서 진정인, 즉 제보자의 이름을 밝혔는데 대구인권사무소는 업무상의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보도에 박재영 기자입니다. 시민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대구인권사무소가 지난 9일 A시설에 현장 조사를 한다는 공문을 보냈는데 그 공문에 문제를 제기한 진정인 이름을 밝힌 겁니다. 이 때문에 제보자를 찾아내고 회유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시민단체는 비판합니다. 내가 어떻게 믿고 이 세상에서 국가인권위에 가서 얘기를 하고 해결할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대구인권사무소는 업무상 실수라고 하면서 조사는 문제없이 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진정인이 익명을 요구했기 때문에 진짜 계속 익명 조사를 진행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 업무상 실수라는 건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과를 드립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런 문제가 일상화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진정에 대해서 진정인 이름이 이 피해 시설, 가해 시설의 시설장과 재단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대구인권사무소는 진정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익명으로 조사 공문을 보낸다고 해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진정인이 요구하지 않으면 실명을 적는 게 관행인 것으로 밝혀져 더 큰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제의 복지시설에 대한 신속하고 믿을 만한 조사 결과를 내는 것만이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히움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시민단체 회원과 학생들은 위안부 피해자를 위로하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독립영화 전용관 55 극장에서는 고 김순학 할머니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상영됐고 감독과 관객의 대화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픈 역사를 기렸습니다. 대구에서 출발해서 일본을 오가는 항공편이 더 줄어듭니다. 이 티웨이 항공은 지난달 대구 오사카 노선을 3분의 1로 줄이고 대구 구마모토 정기편 운항을 중단한 데 이어서 삿포로 오키나와 노선도 폐지합니다. 에어 부산도 대구 나리타 노선 운항을 중단한 데 이어서 대구 기타 큐슈 노선도 없앴고 오사카와 삿포로 노선은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다음 달부터 대구에서 장자재와 옌지를 오가는 노선을 취항하기로 했던 티웨이 항공은 중국 민항국으로부터 신규 취항을 중단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며 두 노선을 운항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풍 서포제련소가 지난해 중금속 오염물질 유출로 경상북도가 내린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대구지법 행정 1단도 김소연 판사는 영풍의 조업정지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조업정지 20일을 처분한 경상북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영풍은 사실상 준비 기간을 포함해 6개월간 공정을 멈춰야 해 3천억 원의 손실이 우려된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영풍은 이번 조업정지 20일 건 말고도 120일 조업정지 처분도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2시쯤 대구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5살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구치소 관계자가 발견했습니다. 대구 구치소는 A씨가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 구치소에서는 지난해 3월에도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50대 경찰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최근에는 성소수자를 CCTV가 설치된 독방에 수용하고 개인정보를 유포해서 물의를 빚었습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